안전한 TV가 전하는 더 데이, 그날의 이야기. 2021년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두 건의 안타까운 사망사고. (2021년 11월 9일) 아침 9시, 그날은 최대 풍속 18m/s의 강풍과 눈이 동반되어 체감기온이 영하 15도에 육박하던 날씨였습니다. 이런 날씨에도 설악산을 등반하기로 했던 두 그룹의 사람이 있었는데요. 먼저 출발한 사람들은 60대 남성 성철 씨와 50대 여성 민숙 씨 부부, 그리고 오랜만에 설악산을 등반하기로 결심한 두 번째 그룹의 34세 남성 강준 씨. 그들은 그렇게 각자 완등을 다짐하며 설악산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여기 지금 30대로 보이는 남자 한 분이 쓰러져 있어요. 빨리 구조 부탁드려요. 빨리요. 30대의 등산객 강준 씨가 산속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된 것입니다. 구급대원들은 급히 출동했고, 그 사이 강준 씨를 발견한 등산객은 그가 맥박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상황실엔 또 다른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지금 탈진이 온 것 같아요. 저체온증도 같이 온 것 같은데 빨리 구조 부탁해요. 이번엔 먼저 출발했던 부부 중 남편 성철 씨의 전화였습니다. 그날 두 사례 모두 긴급한 신고에도 불구하고 30대 남성 강준 씨는 저체온증으로 인한 심정지로, 50대 여성 민숙 씨 또한 탈진으로 인한 저체온증으로 모두 사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건 발생 6시간 전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 두 그룹의 등산객은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등산을 시작 후 몇 시간이 흐른 오후 2시 30분경, 한참을 등산하던 성철 씨와 민숙 씨는 휴식을 취하기로 하는데요. 이때 아내 민숙 씨는 흐르는 땀을 식히기 위해 외투를 벗고자 했습니다. 성철 씨는 만류했지만 민숙 씨는 이내 외투를 벗어 땀을 식히게 되죠. 그런데 그때 3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민숙 씨가 이상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몸이 떨리고 말이 어눌해지며 동시에 방금 했던 말을 까먹는 기억력 감퇴 증상까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편 같은 시각 강준 씨는 또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민숙 씨와 같이 외투를 벗어 땀을 식히는 것과 동시에 체온을 높이고자 준비해 놓은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것이죠. 결국 민숙 씨와 강준 씨는 모두 쓰러지고 마는데요. 끝내 일어나지 못한 그들, 무엇이 그들을 정상에 오르지 못하게 했을까요? 겨울철 등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체온 조절입니다. 등산 시 체온에 관련한 변수에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생사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이들에겐 과연 어떤 변수가 발생했던 것일까요? 사고 당일 설악산 국립공원의 기온은 영하 7.4도씨였습니다. 등산을 하면 더울 거라고 생각한 이들은 겨울 등산 준비라곤 믿을 수 없을 만큼 간편한 복장으로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성철 씨와 민숙 씨는 얇은 바람막이 자켓과 등산화를, 30대인 강준 씨는 얇은 패딩 재킷에 발목 부위가 짧은 여름 트레킹화 및 일반 바지를 입고 있었죠. 사고 당일 국립공원의 체감 기온은 실제 기온보다 훨씬 낮은 영하 30도씨에 육박했는데도 말입니다. 사실 실제 기온은 영하 7도씨였지만 그날은 18m/s의 강풍이 불었을 뿐더러 산 정상은 입구에 비해 훨씬 춥기 때문에 실제 기온과 체감 기온 사이에는 무려 20도씨 이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변수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당일 날씨는 다른 날보다 습도와 바람이 심했고, 이는 체감 온도를 더 급속도로 떨어뜨려 저체온증 발생의 가능성을 더 높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숙 씨와 강준 씨는 땀을 식히고자 겉옷을 벗었고, 이런 행동이 저체온증 발생을 더욱 가속시키게 된 것입니다. 또한 강준 씨의 경우 더 위험한 변수를 스스로 자초했습니다. 바로 술. 많은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술이 체온을 높여 저체온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사실 알코올은 일시적으로 체온을 올리는 효과만 있을 뿐 오히려 열이 발산되며 체온이 급속도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또한 취기가 있는 상태에선 스스로 체온이 떨어지는 것조차 인지하기도 어렵죠. 하지만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강주 씨는 체온을 올리기 위해 술을 마셨고 저체온증 발생을 더욱
앞당겼습니다. 추위가 노출되는 환경적 요인 그리고 무리한 사행으로 인한 체력 저하가 원인이 됩니다. 장시간 추위에 노출이 되면 체온이 이제 저하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에너지가 고갈이 되면 우리 체온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산에서 땀을 흘리면 바람에 의해서 이제 땀이 날아가잖아요. 수분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체온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상시 속도보다 한 240배 이상 빠르게 에너지를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체온증이 시작되는 초기 증상은 치아를 떨거나 소름이 돋거나 하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이때는 무조건 멈춰야 됩니다. 멈춰서 배낭 안에 있는 먹을 것들을 꺼내서 무조건 섭취해야 되는 것이죠. 가장 빠르게 에너지로 활용되는 것은 단당류의 탄수화물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빠르게 섭취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건과일 종류예요. 한순간의 발생에 생명을 노린 등산 중 저체온증 사고. 해당 사고의 발생으로 행복한 추억을 남기고자 했던 이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사고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겨울 산행 복장. 겨울 산행 시에는 장갑, 아이젠 등을 반드시 구비해야 하며 이너웨어, 재킷, 패딩 등 여러 옷을 겹쳐 입어 갑작스러운 체온 손실을 막아야 합니다. 흔히 그런 착장 세팅이 무겁다거나 과하다는 이유로 간소히 준비하려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과연 그럴까요? 사실은 모든 장비의 무게를 다 합쳐도 2kg이 채 되지 않습니다. 또한 등산 중 간단한 물과 이온 음료 외에 술을 절대 금물입니다. 알코올 섭취는 저체온증을 가속시킬 뿐 아니라 판단력 상실을 유발시켜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해진 등산로로 다니는 것만으로도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을 예방하기에 충분한데요. 저체온증 발생 시에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 현재 암행 단속을 통한 음주 등산객 단속 및 비법정 등산로 산행 단속을 시행하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저체온 상황에 대비해 응급처치 교육 및 계절 및 날씨 변화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추억으로 시작된 더 데이. 그러나 그날은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지 못한 슬픔으로 마무리됐는데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저체온증이기에 예방을 위한 사전 노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대처하는 것은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죠. 잘못된 지식과 안일한 생각은 언제든 여러분을 저체온증 사고로 이끌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설마 아직도 당신은 피해 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날 더 데이는 당신에게도 도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안전하게 안전한 TV 안전 파워업 궁금하면 나를 찾아와 안전하게 안전한 TV right